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오후장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안에서 실시간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다 보니 힘이 빠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만큼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HBM 노이즈에 어제 반등을 들어하고 오늘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발열 전력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HBM 테스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삼성전자 측에서 바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는 했는데 주가는 그 우려를 조금 더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정영 과장님, 이 삼성전자와 또 그의 이제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계속 기회를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다라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죠. 단기적인 지금 이 부침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그 보도에서 보다시피 이제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이 HBM이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지금 현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하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번 달 5월 달의 수급 동향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SK 하이닉스 순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HBM 그 테스트 이제 통과에 대한 그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비싸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높아진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점에서 만일에 이제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만약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 단계 이제 퀀텀 점프할 주가 역시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적인 매력을 지금 좀 통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러한 노이즈가 좀 해소되는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은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는 있지만 HBM에 대한 테스트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하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럼 SK하이닉스와 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을 더 볼까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목표가 뭐 25만 원, 26만 원 더 높게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살까 싶다. 가도 이게 반도체 전반의 힘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막상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존의 이제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고정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는 턴어라운드 되는 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수급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 게 좋겠고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바스켓으로 같이 좀 가져가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좀 현명한 좀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부 지금 발열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 액체 냉각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도 이 액체 냉각 기반으로 한 이제 기술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KS를 필두로 해서 GST와 같은 종목들이 꿈틀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럼 오늘의 반등을 보고 추세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인지 아니면 오늘의 그 윗꼬리를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있어서 오늘 그나마 빨간불을 켜는 액침 냉각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이는 하루잖아요. 사실. 이슈에 따른 그렇죠. 흐름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시는군요. 좀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의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거의 사실상 시장에 좀 매수세가 좀 실종된 상황에서 이러한 좀 이슈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연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주는 일단 시장이 주춤할 때 그나마 이슈에 따른 반등으로 추세적인 힘까지 그리고 연속적인 힘까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액침 냉각주들이 올라설 때 또 많이 올랐던 테스트주들은 오늘 또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긴 한데 고공행진했던 YC 그리고 오늘 DI도 좀 크게 빠지고 있죠. YC는 워낙 우리 인급 쪽에서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AS를 또 해야 합니다. 정태기 회사님, 네. YC 못 사서 굉장히 아쉬웠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되나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에 종목 이슈, 네. 업종 이슈, 시장 이슈거든요. 지금 종목 이슈보다는 업종하고 시장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HLB가 조금 꾸정물 뿌리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 자체로 봤을 때 어떤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나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관심을 가시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근데 업종 자체가 안 좋을 때도 YC는 혼자 잘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과 연관성 없이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그냥 묻어놓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오늘 뭐 6%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8%죠. 8% 넘게 네. 하락을 하게 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단지 5일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한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추적 매수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보유자분들도 일단 5일선 다시 회복한지 여부를 보고 그때 또 그렇죠. 전략을 결정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들 여유 있지 않을까요? 한 꽤 많이 올라온 자리. 그죠. 한 5%덜 먹을 생각하고 만약 10% 더 간다라고는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는 싫은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네. 그래서 YC의 경우에는 워낙 사실 고공행진했던 종목이기 네네. 때문에 5일선을 깬 자리에서는 굳이 부담스럽게 들어갈 필요는 그렇죠. 없고 네. 결국 5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 네네.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는 네. 조금은 더 추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짧게 이제 반도체주들 네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 사실 괜찮았고 대장주만 움직였지 사실 소부장주들이 계속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에서 오늘 또 삼성 관련한 종목들까지 낙폭이 깊었으니까. 그러면 정태희 이사님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 반도체 업종은 일단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그리고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하이닉스만 필두로 해가지고 제한된 모멘텀으로 해서 이 억지로 끌고 온 부분도 네.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반도체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맞아요. 봐요. 삼성전자는 지금 HBM 문제가 HBM에 자꾸 HBM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분위기가 레거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잘 보세요. 지금 수율 과열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해가지고 콜텟을 받은 데
거기서 통과 못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패키징 누가 합니까? TSMC가 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HBM 같은 그 AI 반도체라는 그 규격 안에서 HBM 같은 경우 하이닉스의 규격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 규격을 맞춰서 TSMC가 코어스 패키징을 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여태껏 했었던 그 규격을 삼성전자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단 공정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소외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예전에 젠슨 항이 뭐 사인했다 그래가지고 납품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엔비디아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CEO가 사인했다고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수율, 발열, 그리고 호환성 검증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거쳐야 통과가 되는 거지. 그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자 관련한 HBM 문제는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쪽은 네. 일차원적인 하이닉스 인정하고 CXL이라든지 온도 디바이스 쪽으로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싣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로 집중된 HBM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여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네. 사견을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네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VI 또 발동되는 종목들 체크해 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의욕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장의 하락, 대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 납품 이슈에 흔들리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대 약세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2%대 후반에서 밀리고요. 시총 상위 10개 주 중에 오로지 SK 하이닉스만 간신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대에서 하락하면서 2,7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휴재 등 일부 시총 높은 바이오주들이 상승세 보이지만 역시나 0.7%대의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알아보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한시를 전후로 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최근 흐름이 참 좋았던 LTC가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우듬지팜이 상방 VI, 세진중공업도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또 한독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콘과 비만 치료제에 대해 국내 독점 판매, 유통계약 체결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요. 오후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VI 발동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꿈틀거린 섹터 바로 구리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구리 가격이 반락하면서 오늘장 구리 관련주들 이렇게 하락 출발했는데요. 대원전선이 오전장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더니 12시부터는 HD 현대일렉트릭, KBI 메탈, LS에코에너지가 순서대로 VI 발동됐습니다. 또 1시가 가까워지면서는 제일일렉트릭, 또 일진전기까지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12시가 넘어서 상방 VI가 발동된 전선 관련주 5개나 됩니다. 간밤 구리 가격 하락과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중이었음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전선 관련주 오후장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음식료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우양이 강세, CJ시푸드와 사조시푸드 같은 수산물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오전장이 마무리되면서는 대두 관련주들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풀무원과 신송홀딩스, 샘표식품까지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풀무원은 장중 고점 19%를 기록한 후에 현재는 11%대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임급종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꼽아볼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지금 VI가 발동된 이후 현재 이 시각에도 강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음식료주들이 최근에 강한데 이제 김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 시푸드, 동원 F&B가 좀 더 중심에 있었는데 오늘 또 풀무원의 탄력이 두드러집니다. 정경훈 과장님, 풀무원도 이제 김 제품이 있다 보니 네. 같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 얘기도 있고 시세의 연속성이 나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서민 반천이다 보니 김이 이제 네. 물가 안정에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김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의 연속성을 앞으로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더 갈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김 관련주, 그 중에서 김 관련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풀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 김 관련한 그런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그런 테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큰 펀더멘탈의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지난주 저희가 임급중에서 말씀드렸던 뭐 CJ 시푸드 같은 네. 경우에는 김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상당히 큰 폭의 이러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2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은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 초부터 이러한 지금 김 공급 구조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네. 수매의 그 면적을 뭐 늘리는 그런 좀 대책을 그러니까 양식을 늘리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이 이제 5월이잖아요. 네. 계절적으로 지금은 김 양식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겨울이나 돼야지 사실상 이제 양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이제 수매한 그 김 이제 재고 소진 재고를,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공급 부정 현상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김 관련주들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테마성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삼양식품으로 이제 필두가 되는 그저 실질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그러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수출의 모멘텀이 있는 음식료 관련주들은 테마에 대한 힘 플러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할 때 또 네. 강한 수급이 몰리는 만큼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역시나 시장이 불안할 때 그나마 실적이 받쳐주는 전력이라든지 화장품이 또 선방을 하고 있는데 원료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두드러집니다. AS텍 8%의 상승인데요. 화장품 하면 사실 워낙 우리가 브랜드 네. 업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원료 업체를 좀 꼽아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확장성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1분기 같은 경우 화장품 수출이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딸려가게 되는 화장품 원자재 같은 원재료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완제품에서 원재료 쪽으로 전 순환매가 좀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두 개가 강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맞아요. AS텍. 근데 이 종목의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렇죠. 선제품. 네. 역시 화장품 제가 아는 척을 못하겠네요. 선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원재료를 이 두 회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산 썬 제품이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겠지만은 이런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단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조금 뭐 추격 매수는 네. 할 수 없는 구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진 뷰티 네. 사이언스 대비로는 AS텍이 상대적으로는 그 가격적으로 네네. 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못 간 것도 있어요. 화장품 부자재 업체들. 뭐예요? 그러니까 휴에멘시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오, 네네. 그래가지고 스펀지한지 퍼프 같은 화장품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이 일단 1차 반응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네요. 화장품 원재료, 부자재 쪽으로 만약에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휴에멘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휴에맨시까지 좀 더 화장품주에 대한 확산이 나온다면 같이 부자재 업체로서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인급종으로 하나하나 오늘의 핫한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자, 막간을 이용한 저는 하이라이트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보는 미래의 인급종 후보를 두 분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딱 60초의 시간 제한을 드립니다. 정혜원 과장님부터 네. 갈까요? 정혜원 과장님의 오늘의 미래의 인급종 후보 들어보죠. 60초 들어갑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음식료 섹터 내에서
좀 대상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삼양식품 필두로해서 또 김 관련주 이렇게 음식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대상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주가는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히 현재의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 한 단계 좀 리레이트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 1분기에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종갓집 김치로 이제 필두로 해서 지금 글로벌 지금 수출액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PR이 한 7배,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PR은 10배 이상 네.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한번 좀 주가가 좀 강한 그러한 좀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그 대상도 청정원 김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김 관련해서도 부각이 될지 일단 음식료에서 대상 살펴봤고요. 또 이에 맞서는 미래의 임급종 후보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들어갑니다. 네. 60초 드립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AP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월 10일 날 한 17%가량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결국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부진은 일단 선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악재 선반영 이런 측면에서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장비 수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검색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임급종의 미래 임급종으로 부합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BOE 쪽으로 오. 8.6세대 레이저 리프트 오프 LNO 장비 수주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언론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선익 중국 시스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 기대하고 준비를 한 거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BOE 쪽으로 선시스템하고 아바코 같은 경우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뭐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뉴스를 미리 좀 알고 대응하게 되면 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언론은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2020년도에 그 BOE 쪽으로 끝났네요. 근데 충분합니다. 네. BOE 향 뉴스가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만큼 네. 노출이 되기 전에 이럴 때 AP 시스템 관심을 가져보자. 미래의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신 만큼 대상과 함께 여러분 집중적으로 같이 봐주세요. 네, 두 분과 인기 급상승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로 오후장 종목 포착해 보죠. 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보니 거래량도 평소보다 저조한 모습입니다. 먼저 상위단의 전선과 전력설비주들이 보이는데요. 최상의 대원전선은 3거래일간의 숨고르기를 마치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팡 호조 기대감도 지속되는 데다 전날 반락했던 구리 가격도 다시 상승을 보이는 점도 영향을 주면서 대원전선의 거래량은 290%가 넘게 급증하고 KBI 메탈과 대한전선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수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에 탄력을 넣고 있습니다. CJ 시푸드, 우양의 거래량이 높은데 특히 우양의 경우 미국 냉동식품 열풍에 따른 수출 확대로 올해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보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CJ 시푸드는 거래량이 3,600%, 우양은 1,0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라든지 한알령 해제 기대감 등 K-뷰티 브랜드들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 기대감의 화장품주들은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리아나의 거래량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외 삼성전자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우려 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측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오늘 기관, 특히 투자 신탁 기관 쪽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엔비디아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실패와 관련한 우려는 반도체주들의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LTC, TSE, DI, YC, DIT 등 특히 최근 상승이 컸던 종목들이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주 코오롱 등으로부터 약 478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코오롱 티슈젠 급등 3거래일 만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거래일째 급등을 이은 SK 이터닉스도 오늘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즉시 오후장의 종목 포착해서 그에 따른 두 분의 판정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종목 판정에 앞서서 그간 종목 겨루기에 대한 성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3입니다. 두 분 다 워낙 성과가 좋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빙그레를 말씀을 해주셨죠. 빙그레와 함께 화장품 그리고 LTC까지 좋은 흐름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이상경 차장의 수익률 베스트 3입니다. 여기도 화장품입니다. J2K바이오가 무려 48%의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사실 지금 5월 초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강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까지 요즘 흐름 좋죠. 먼저 이상경 차장의 수익률 탑3 이외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겨루기 종목에서 AS 해주고 싶은 종목 있으실까요? 요즘에 분위기 좋네요. 네, 전반적으로 종목장 흐름이 6월 달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말에 우주산업청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시장이 종목장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의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저희 이제 종목 겨루기로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오시는데 사실 4월에 가장 먼저 들고 오신 이후에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5월 27일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지켜보자 AS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의 그 종목 판정 들어가 보죠.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사실 어제 강한 특징주였죠. 엔터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SM입니다. 오늘도 보합권에서 일단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전일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이제 지분 이슈와 맞물려서 계열사들에 대한 매각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펀더멘탈적인 이슈 그리고 재료와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상경 차장이 각각 판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M에 대한 기업 분석 들어가 보죠. 좀 의미 있게 최근의 분위기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SM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엔터사들이 좀 많은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PR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전반적인 단기 순이익을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이브가 한 32배 정도가 받고 이제 SM이 한 18배 그리고 JYP 정도가 한 13배 정도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재무적인 흐름도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신규 IT 스틸에 대한 컴백들 부분이나 이제 향후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사실 YG도 마찬가지였고 하이브도 JYP도 계속 꾸준하게 신인 아티스트들이 나왔던 반면에 아직까지는 SM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벨벳 에스파 이후에 계속 전무후무한 이제 흐름으로 아직까지 아무 데뷔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에 이제 걸그룹이 출시가 데뷔할 예정이고 그 영국에 있는 보이그룹 현지화된 이제 보이그룹까지 좀 데뷔가 좀 임박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측면이 있고 2분기 때부터는 라이즈와 그리고 에스파 그리고 컴백 등이 좀 남아있고 NCT 드림 같은 경우도 이연된 앨범이 2분기 실적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바닥은 좀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향후에 한한령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 쪽 관련 콘서트는 작년 초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풀리게 되게 되면은 중국 콘서트 이제 공연만으로도 일단 그 매출에 대한 20%에 대한 상향 밸류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엔터사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카카오 이제 지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멀티 레이블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앨범 발매나 이런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세 개의 이제 멀티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서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하이브 대비 좀 저평가된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 분석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강한 상승 이후에 SM이 추세적인 힘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그렇다고 크게 탈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이상규 차장님? 정말 회사의 네임밸류를 지우고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 특히 이제 거래량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한
현재 흐름일 것 같아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가의 펀더멘탈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 업종에 대한 러브콜이 외국인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트리거를 갖고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온 매수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좀 수급적인 부분이 컸다라고 좀 보고 121편 손도 그렇고 21편 손도 그렇고 옆으로 좀 누워서 흘러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브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엔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잡힐 것 같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인수 이후에 양사에 대한 시너지가 나오는 흐름들이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는 주가가 한 7, 8년 동안 박스권을 가져갔던 흐름들이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SM 자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을 탄 게 아니라 카카오라든지 전반적으로 엔터 빅4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링 됐기 때문에 아마 이수만 엔터 쪽 관련된 부분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법인을 설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SM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는 현재 주가가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충분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흐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단순하게 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흐름을 타기에는 현재 자리상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각각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SM에 대한 각각 그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자 기업과 기술적 분석, 과연 어제 강한 급등이 나온 SM이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했을 때, 네, 기업 분석은 더 달릴 수 있지만 기술적 분석은 쉬어갈 수 있다. 각각 엇갈린 판정을 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분석을 주신 기업 분석은 자회사 매각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개선이 전망된다에 달린다에 또 한 표를 던지셨는데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어제 한한령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부분으로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다른 엔터사 대비 조금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 이제 키스트와 SM, CNC 매각으로 인해서 그동안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매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업에 대한 좀 집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2, 3분기 때부터는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큰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이제 그룹들이 NCT와 그리고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와 같은 이제 메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하반기 때는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로 사실 좀 아쉬운 판정을 주셨는데요. 현 주가는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또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반기에 재무 개선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을 봤을 때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수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누적된 매물대가 10만 원 선 초반에 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쪽 관련된 협업이라든지 SM 자체적으로 주가를 좀 들어올리는 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NCT를 중심으로는 이제 콘서트 재개라든지 특히 이제 전일에 나왔던 중국 관련된 매출, 음원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48% 정도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매물대 기준으로는 10만 원 선 초반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서는 한 2, 3개월 정도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와 방향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짚어주셨고 하반기에 분명 기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10만 원대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까지 SM 각각에 대한 판정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핫했던 종목에 대한 판정을 들어봤으니 우리가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또 수익률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상경 차장의 종목 AS를 들어봤으니까 역시 빙그레를 가지고 계신 이화진 과장님 AS 들어볼까요? 빙그레가 정말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 더 선방을 했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1분기 실적 뭐 잘 나왔습니다. 사실 비성수기임에도 굉장히 계절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컨센트 자체도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음식료 업종에 대한 뭐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자릿수인데 올해 뭐 사양식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가 두 자리 승수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에 대한 밸류 자체가 최근에 하이투자 증권에서도 10만 원 목표가 나왔지만은 최근에 다른 증권에서 14만 원 목표가까지 나왔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물론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0만 원 이상에 대한 조금 네. 그 저항대는 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함께 겨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한미반도체 그에 맞서는 미코입니다. 두 분과도 짧게 압축적으로 귀에 쏙쏙 들려오는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네, 요즘에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종목이에요. 네.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되는데 아마 작년까지 적자였던 부분들은 자회사의 정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코미코를 중심으로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이제 미코파워가 수소 전지 연료와 관련된 SOFC 관련된 매출을 끌고 오는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가운데 올해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고 수소 전리라든지 그리고 코미코를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소재 쪽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변압기가 1분기에 주도 업종이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미국 총선 9월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네. 주도 업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 자회사 좋아지고 신재생 쪽에서 모멘텀 받는다라고 전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얻고 또 코메코에 대한 회복까지 더해지는 미코, 또 기에 맞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딱 횡보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네. 가야 될 텐데요. 이화진 과장님. 오늘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9시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가 열렸고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 좀 오늘 관련된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 TC 본드 장비를 쓰면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마이크론도 2분기 때부터 HBM3를 본격적 양산에 들어가고 향후에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계약 이슈도 있고 물론 향후에 삼성전자가 과연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뭐 좀 충분한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구간에서 2분기 실적이 작년부터 이제 HBM 관련된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도 포함이지만은 향후에 수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한미반도체 상방으로 더 열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미코와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